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 변호사들에게도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많이 있죠. 네, 오늘 주제는 나를 힘들게 한 의뢰인이라는 주제로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명법률사무소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의뢰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두 분께서 뽑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의뢰인은 누굴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수임료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막 몇 배를 갖고 와. 아니면 뭐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저의 어떤 갑자기 하이 이렇게? 퀄리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사건들, 약간 좀 제가 이거는 정말 정의 구현 차원에서 내가 좀 고소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수임료를 깎더라도 좀 해주고 싶은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러면 현 변호사님 가장 힘들게 했던 의뢰인 누가 있을까요?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 때문에 안 힘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재판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이제 상대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상대편 변호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의뢰인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때는 조금 많이 화가 난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네. 어떤 거짓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상담 단계에서 좀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좀 많이 좀 궁리를 한 편이에요. 네. 그런 구상을 좀 짜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상대편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하는 것을 좀 미리 예상해서 그런 좀 포석을 좀 깔아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나한테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얘기를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이게 내가 짜놨던 판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나는 진짜 밤새가지고 이걸 9시, 10시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전략을 들고 왔는데 첫 번째 뭐 변론에서 갑자기 상대편에서 이상한 증거를 딱 들이밀면은 이제 판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저 좀처럼 밤을 새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는 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소송 전략을 짜고 막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저는 현 변호사님이랑은 안 붙는 걸로. 그 강성진 변호사 같이 약간 디테일을 강하고 임기응변에 좀 강한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네. 저는 약간 좀 큰 판을 좀 그리는 편이에요. 전 전부 임기응변이에요.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도 결과 좋아.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현 변호사님만의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은 공감해주고 약간 좀 답정너 스타일로 이거 잘 해결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소위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라포라는 게 좀 중요하고 어떤 좀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좀 엄격하게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객관적으로. 사실은 저희는 공감하고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좀 동의해주고 그렇죠. 잘 해결될 거예요. 징역 안 살 거예요.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직업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엄격하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거 증거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힘든데 이 부분을 좀 보충하면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 보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지금 있는 판에서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의뢰인분들이 좀 감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탓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가 변호사님한테. 아니 나한테 다 잘 된다고 해놓고 다 뭐 희망을 이렇게 주기만 하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 뭐 모두가 막 행복한 미래만 꿈꾸게 해놓고서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그래도 공감해주고 그래도 우쭈쭈 해주고 그래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심리상담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심리상담 선생님들한테 가서 해라. 나는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고 또 그래야 되는 사람이다. 갑자기 사업 이용하세요. 홍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수가 적었고 실제로 수가 적었죠. 근데 지금 변호사가 많아졌잖아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이 있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과거에는 변호사를 좀 잘 쓰면은 이 일이 좀 내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를 구할 사건이면 상대편도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소송 전략과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를 상대편도 변호사를 써서
분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치고 나갈 수 있고 그거를 난 객관적으로 공유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만약에 저쪽에서 그렇게 들으면은 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조금 의뢰인하고 전체적인 좀 전략을 좀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신뢰를 또 쌓을 수 그게 있다라는. 오히려 신뢰가 있는 거고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우리 변호사님이 인맥이 있다. 이런 사건 뭐 우리가 다 끄집어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꾼이야. 아 진짜. 사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기망이에요, 기망.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망 고문을 줍니다.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저는 이제 뒤에서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 이건 내가 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도 생각하시라. 꾸준히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대박! 그럼 수임이 안 되잖아요. 처음 수임할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 신뢰감을 딱 쌓는 거지. 근데 아예 반대인 경우도 제가 직접 봤는데 아니 어떤 이제 친구가 이제 좀 괜찮은 변호사님 좀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누구를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만났더니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한다. 너 제대로 된 변호사님 소개해준 거 맞냐? 얘 내 친구 진짜 유능한 변호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하도 안 된다 그래서 옆 사무실 갔더니 여긴 다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믿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된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는 게 사실 소송에서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경험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현창현 변호사님이 쫙 짜놓은 그 일대로 안 됐어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좀 소프트한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 뭐 유책 사유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가정 폭력이 있었고 외도를 했고 막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많이 가정 폭력성이 좀 심하고 좀 술 주정이 좀 심하고 그런 사유로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고 이혼시켜 드리죠. 재산도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이제 내연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바람이구나. 그런 걸 얘기 안 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당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이 망가지니까 음. 그런 때가 제일 좀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다가 점점 이제 소송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의뢰인분이 저에게 계속 닥달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냐 그러시니까 저는 조금 갑갑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잘 됐을 텐데. 변호사가 뭐 어디서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실관계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야지 뭐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의뢰인이 그렇죠. 말한 걸 믿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의뢰인이 어느 정도는 숨김이 있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이걸 이해를 하지만 가능하면 변호사를 믿고 다 좀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해주시는 경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자기 받을 돈이 있대 얼마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받을 돈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했어요. 이제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니다 나는 일부 변제를 얼마 했다라고 해서 증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네.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니 이거 받았으면서 왜 나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냐. 네. 그랬더니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치 편취 판결처럼 상대방이 주장을 안 하면 네. 우리 주장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고의적으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쪽은 쪽대로 다 이제 팔리고 네. 그리고 제 일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청구 취지 다 변경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안 좋게 보지. 재판부에서 여기는 거짓말을 하는 데구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진짜로. 의뢰인의 말은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게 끝까지 가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경찰서 동행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때린 적 없으시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 바로 적잖아요. 때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딱 때리는 CCTV를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경찰들
자기들은 그걸 전부 다 적고 있거든요. 처음에 거짓말로 부인을 했다라는 것까지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동행하는 변호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우리 변호사님을 만날 일이 최대한 없어야 되겠지만 변호사님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라는 점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 주변에 이제 변호사 친구들 뭐 선 후배들 보면서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막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막 카톡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두 분도 스트레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한 거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사람? 얘기해도 되나? 약주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잔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사람 만나서 좀 얘기하고 맨날 좀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좀 약간 말랑말랑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좀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럽니다. 가끔 이 현창윤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면은 얘기가 다 끝났는데도 안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분명히 술 마신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제 장래희망이 뭔지 아세요? 장래희망? 뭐예요? 저 꽃집 하는 거거든요. 꽃집? 꽃집. 플라워숍.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99는 안 좋은 일로 찾아와.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이다. 뭐 성진아 그래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잘 지내면 너한테 전화했겠냐? 그러니까 다들 안 좋은 일로 변호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꽃집 하려고. 좋네요.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설레임에 가득 차서 오잖아. 그래서 제 장래희망 그거라고요. 다음 질문. 지금 자, 그러면은 현창윤 변호사님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유튜브 뭐 수익은 잘 나나요?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힘들게 하는 의뢰인이 오기도 합니까? 굉장히 많으시죠. 많아.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그 무료 법률 상담을 안 하는데 네. 이메일 오고 이제 댓글 쓰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답을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네. 되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시잖아요. 댓글 하나로 물어보시면은 단편적인 질문에는 단편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선생님들 뭐 인생이 걸린 문제를 이런 단편적인 답에 의지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만 믿고 진행하시면 정말 큰일 나시거든요. 네, 이렇게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 살아있는 분노와 살아있는 스트레스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